남편이 같은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워서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살다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바람을 피워도 우리 남편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워낙 성실했던 사람이고 친정에도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에요. 남편만 보면 우리 정서방은 어디 하나 버릴 데가 없어 라고 엄마가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남편은 제 자랑이기도 했어요. 애처가도 그런 애처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하던 남편도 여자가 꼬시니까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물론 모든 남자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남편은 어느 순간 여자에게 넘어가서는 미친 듯이 싸돌아다녔더라고요.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우리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제가 제일 크게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간녀랑 1년 넘게 놀아나다가 갑자기 상간녀에게 꼬리가 길면 잡히니까 그만 만나야겠다. 우리 그만 끝내자. 너도 그냥 즐긴 거잖아. 여기서 깨끗하게 끝내자. 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상간녀에게 보낸 그런 내용의 문자가 떡하니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알던 순딩순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곳에 다 표현할 순 없지만 정말 노골적인 말들도 거침없이 쓰는데 참 많이 씁쓸하더라고요. 나보다 상간녀가 더 편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저는 바보같이 몰랐어요. 둘이 1년 동안 바람을 피웠다는데 정말이지 전혀 몰랐어요. 남편은 집에서도 정말 완벽하게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집 근처 커피숍에서 우리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남편 회사 직원을 만났는데요. 같은 아파트이다 보니 남편과 카풀을 했던 여자인 직원이었어요. 카풀은 출퇴근이 같은 방향인 사람들이 교통비를 아끼려고 한 차로 같이 이동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남편과 카풀을 하던 직원이어서 밥도 몇 번 먹었기에 오며 가며 인사 정도 하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근데 그 직원이 저를 보자마자 요즘 정대리님 많이 바쁘죠? 라고 물었어요. 네? 집에선 딱히 바쁜 건 없는데 회사가 바쁜가 봐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 남편이랑 카풀 안 하신다고 하던데 차 사신 거예요? 운전하기 무섭다고 그동안 차 못 탄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서대리님 차 사서 요즘엔 카풀 안 한다는 소리 듣긴 했어요. 제가 그냥 지나가듯이 말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듣던 직원이 정대리님이 저 차 샀대요? 대박. 금방 걸릴 거짓말을 왜 하고 다니지? 라고 했는데 정대리님 카풀 상대가 바뀌었잖아요. 모르셨어요? 둘이서 아주 딱 붙어 다니는데? 라며 제 눈치를 살폈어요. 아, 그래요? 전 아직 못 들어서요. 직원의 말에 제가 별 상관도 하지 않고 말했어요. 근데 카풀이면 카풀만 해야 하는데, 그죠? 그 직원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간다며 짐을 챙겨서 나갔어요. 집에 남편도 없겠다 심심하던 찰나 저는 혼자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에 갔더니 올케 언니도 와 있어서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해먹으며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잠시 후에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정대리님 사모님 되시죠? 네, 맞는데 누구시죠? 제가 물었어요. 여기 정대리님이랑 같은 회사 직원인데요. 정대리님이 계속 전화 연결이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옆에 계시면 좀 바꿔주시겠어요? 직원이 미안하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우리 남편이요? 그때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본 건진 잘 모르겠는데 그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아니, 집안에 급한 일이 있다고 연차 휴가를 내셔서 저도 웬만하면 연락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팀장님이 전화하라고 난리세요. 좀 바꿔주시겠어요? 무슨 일이 난 건지 직원은 다급해 보였습니다. 순간 저는 그런 직원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저기 죄송한데 지금 옆에 없는데 어쩌죠? 라고 말하면서 입술이 파르르 떨려와서 어떻게 말한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럼 정대리님 오시면 빨리 연락 좀 달라고 해주세요. 지금 팀장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번 주에는 연차 휴가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직원이 난감한 듯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렇게 직원과 통화가 끝난 다음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전화를 잘 안 하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예상대로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해 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기야, 무슨 일이야?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남편이 물었어요. 자기 어디야? 잘 도착했어? 난 잘 도착했지. 근데 무슨 일 있어서 전화하란 거 아니야? 아니, 당신 회사에서 오늘 연차라고 하면서 당신이 연락 안 된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 라고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잠시 너한테 어떻게 연락이 갔어? 당신 연락처를... 비상 연락망. 근데 왜 당신한테... 남편은 조금 당황한 듯 더듬거리며 이어갔어요. 당신 말이야, 연차 낸 거라며. 출장은 무슨 말이야? 그런 남편을 향해 제가 다시 물었어요. 나 사실 일이 조금 있어서 당신한텐 출장이라고 하고 온 건데 왜 당신도 알잖아. 영식이한테 일이 조금 생겨서 지금 영실이 사무실이야. 당신 걱정할까봐 미리 말을 못했어. 내가 올라가서 다 설명할게. 라고 말을 하고 남편이 전화를 끊었는데요. 저는 그때쯤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친구 영식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왔어요. 영식 씨는 저도 잘 아는 친구라서 그 사진을 보면서 그냥 안심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고 있던 저를 옆에서 쭉 지켜보던 올케 언니가 고모부가 출장 간다고 했다면서 굳이 거짓말을 왜 한 거지? 좀 이상한데요? 물론 고모부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고 한번 확인해봐요. 제 친구들 남편들도 꼭 바람 피울 때 그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라고 했어요. 올케 언니와 저는 사이가 굉장히 좋고 친언니처럼 속에 있는 말도 다 하는 그런 사이예요. 친정엄마 마음 아플까봐 엄마한텐 잘 못하는 말을 올케 언니에게는 말하기도 했으니까요. 언니는 많이 걱정이 된 얼굴이었어요. 설마요. 언니도 알지만 우리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약간은 불안한 표정으로 올케 언니를 바라보며 말을 했어요. 고모도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고모를 하루 이틀 봤어요? 올케 언니가 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더 수상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음날 돌아오겠다고 했던 남편이 그날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 남편을 보며 뭔가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고 평소대로 행동을 했죠. 그렇게 제가 일주일간 평소대로 행동하니까 남편도 안심이 됐는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올케 언니가 알려준 대로 행동을 한 것이었어요. 고모, 절대로 티내지 말고 한 일주일 동안은 평소대로 행동하다가 몰래 핸드폰을 한번 확인해봐요. 대부분 핸드폰에 다 있더라고요. 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올케 언니가 시키는 대로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남편 핸드폰을 몰래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핸드폰이 지문인식으로 비밀번호가 잠겨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을 올케 언니한테 말하니 올케 언니가 적당할 때 고모부가 좋아하는 안주 준비해서 술을 먹여요. 아주 진탕으로 뻗을 때까지. 그리고 골아 떨어지게 해서 엄지손가락으로 지문 인식을 열어봐요. 라고 말해주었고 저는 올케 언니가 시키는 대로 어느 날 남편에게 술을 진탕 먹이고는 골아 떨어진 남편의 엄지손가락으로 지문 인식을 해제해 핸드폰을 열었어요. 남편은 완전히 골아 떨어진 건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온갖 비위 맞추면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폭탄주를 만들어서 아주 미친 듯이 먹였거든요. 그렇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죠. 상간녀와 주고받은 문자가 어마어마했어요. 남편은 제가 폰을 절대 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저는 올케 언니가 시킨 대로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사진 촬영해 뒀어요. 그런 일이 처음이라 심장이 마구마구 뛰었는데 심장이 뛰니까 손도 계속 떨려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바람피는 사람들은 얼마나 강심장이길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바람을 피우는 것인가요? 그렇게 급하게 사진을 촬영하고 난 후 손이 떨리는 것도 떨리는 건데 갑자기 온몸에 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충격이란 그 어떤 단어로도 설명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올케 언니는 절대 표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배우도 아니고
저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밖으로 나가서 올케 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나 어떻게 해요? 언니 말이 맞아요. 이 인간 바람 피웠어요. 맞아요. 어쩜 바람 피우는 인간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고모, 지금 어디에요? 제가 걱정이 된 올케 언니가 다급하게 물었죠. 언니, 저 손발이 너무 떨려서 우선 밖으로 나왔어요. 저 이제 어떡해요? 그 인간 얼굴 보기도 싫어요. 언니, 그 인간 말이죠. 제가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흐느끼며 말을 했어요. 고모, 우선 진정하고 집에 들어가서 고모부한테 바람이 맞는지 확실하게 확인해보고 저한테 다시 연락 줘요. 올케 언니도 화가 많이 나 있는 듯 했지만 저보다는 침착하게 행동을 했어요. 잠시 우선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남편 골에 떨어져서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거실에 앉아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리고 새벽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남편이 일어났고 거실에 앉아있던 저를 발견한 남편이 놀라서 자기야, 거기서 뭐해? 라고 물었어요. 저는 남편을 보며 이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지금껏 나랑 사는 동안 나한테 다 거짓말한 거니?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흥분을 한 상태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묻던 남편에게 꼬리가 길면 밟히니까 그만 헤어지자고 제가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당신 내 폰 봤어? 남편이 깜짝 놀라서 물었고 거짓말할 생각은 하지 마라. 그냥 사실대로 불어. 제가 남편에게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자기야, 그 여자가 하도 따라다녀서 잠깐 실수한 거야. 그리고 자기도 봤듯이 다 정리했어. 정말이야.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나 그동안 자기한테 정말 잘했잖아.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런 남편의 팔을 뿌리쳐버리며 그래서 아기도 안 가졌던 거니? 그렇게 놀아나려고? 이번엔 제가 여기까지 악물고 말을 했어요. 자기야, 그런 거 아니야. 정말이야. 남편이 다시 제 팔을 붙잡으며 빌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정강이를 있는 힘껏 발로 차버리며 우리는 끝이야. 그러니까 이혼 서류 준비해서 가지고 와.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라고 말하고는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차마 친정에는 못 가겠고 올케 언니가 시키는 대로 올케 언니 집으로 갔어요. 올케 언니가 도착한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며 소파에 앉혔어요. 언니, 저 이혼할 거예요. 어차피 일도 없고 잘 됐네. 라고 말했는데 당연히 이혼은 해야죠.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되죠. 라며 올케 언니가 저를 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올케 언니 집으로 당장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급히 도착을 했고 그런 남편을 보며 올케 언니가 고모부,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그동안 우리한테 잘한 거 그거 다 연기였던 거네요. 올케 언니가 팔짱을 낀 채 남편을 노려보며 말을 했어요. 우리 오빠도 옆에 있었는데 야, 이 거지 같은 놈아, 네가 감히 바람을 피워? 라며 남편에게 달라들었죠. 하지만 올케 언니가 그런 오빠를 뜯어 말리며 고모부, 그럼 그 여자랑 헤어진 거예요? 라고 물었고 네, 헤어졌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남편이 굽신굽신거리며 대답을 했어요. 남편을 보며 올케 언니가 고모부, 우리 고모랑 이혼하기 싫다는 거죠? 그럼 조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실래요? 라며 남편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뭔데요?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이라며 남편이 다시 굽신거렸어요. 그럼 오늘부터 그 여자 다시 만나세요. 라고 올케 언니가 남편에게 마치 명령을 하듯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는 네? 하고 짧은 비명소리가 새어나왔고 옆에서 올케 언니 말을 듣던 오빠조차도 당신 지금 뭐하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올케 언니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는 우리 고모를 1년 동안이나 농락했는데 우리는 도저히 그냥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상관요, 그 여자에게 위자료라도 받아내야죠. 그러니 다시 만나요. 우리가 증거를 좀 모을 때까지. 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럼 저는 이혼당하는 거 아닙니까? 올케 언니 눈치를 보며 남편이 말했지만 아니요. 우리는 상간녀한테만 위자료 소송을 걸 생각이에요. 고모부같이 착한 사람을 꼬셔서 이사다를 만들어놨는데
아주 혼쭐을 내줘야 하지 않겠어요? 라며 올케 언니가 다시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런 올케 언니의 말에 남편이 잠시 머리를 굴리는 듯 했는데요. 그럼 우리 이혼은? 이러면서 신혼치를 보며 말했어요. 올케 언니가 부드러운 표정으로 남편에게 다시 말했어요. 그건 말했잖아요. 상간녀 가만 안 둘 거라고. 올케 언니가 부드러운 표정으로 다시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런 올케 언니를 오빠와 제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평소 올케 언니는 절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다시 문자 보내세요. 나는 너를 못 잊겠다. 그러니 다시 만나자라고요. 언니의 말에 남편은 정말로 상간녀에게 문자를 보냈고 정말 빠르게 상간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고 전화벨이 울리는 것을 본 올케 언니가 1년 동안 연기 있으니까 연기는 진짜 잘하겠다. 절대 티내지 말고 연기하는 거 알죠? 라고 남편에게 말했는데 올케 언니는 분명히 부드러운 듯이 말을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간담이 서늘해지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렇게 남편은 전화를 받고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상간녀와 아주 꽁냥꽁냥 통화했어요. 잠시 후 전화를 끊은 남편에게 아주 잘했어요. 역시 고모부 연기를 엄청 잘하네요. 그 뭐냐? 나무주연상감이네. 올케 언니가 박수까지 치면서 좋아했어요. 남편은 올케 언니 응원에 흥이 나서 정말 혼신의 연기를 시작했는데요. 상간녀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올케 언니는 둘이 바람 피우는 증거를 수집해 갔어요. 올케 언니가 굉장히 치밀하고 똑똑한 줄은 알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우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간녀 소송에 필요한 것들을 자세히 상담받고는 남편에게 이것저것 지시하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보고 있던 오빠와 저는 그저 대단하다 싶었는데요. 오히려 궁금해졌거든요. 대체 언니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가 말이죠. 그렇게 꽤 많은 증거를 수집하던 올케 언니는 이제 됐다. 변호사가 이 정도면 충분하대요. 라며 활짝 웃었어요. 그런 올케 언니의 말에 저 그럼 이제 연기 이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 여자도 요즘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남편이 말을 했어요. 그럼요. 이제 그만해도 돼요.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언니가 남편을 보며 다시 웃으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먼저 돌려보낸 후 언니가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두 쌍것들을 아주 작살을 내버려야죠. 라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그런 올케 언니를 보며 언니가 분명히 상간녀만 잡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고모부랑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못하죠. 제가 펄쩍펄쩍 뛰며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쌍것들을 아주 혼쭐을 내줘야죠. 그런데 고모부가 생각보다 좀 띨빵파네요. 그동안 의심 한 번을 안 하네? 라고 올케 언니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남편에게 한 약속은 어떻게 해요? 그때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우리 고모가 이렇게 순진해서야. 고모, 그렇게 살면 세상 못 살죠. 먼저 배신한 게 누구였어요? 고모부잖아요. 배신자에게는 다시 배신을. 저런 인간들은 아주 혼쭐이 나봐야 돼요. 그리고 일단 내가 고모부한테 그런 말 했다는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올케 언니가 주먹까지 꽉 쥐면서 말했어요. 그렇게 올케 언니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뿐만이 아니라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까지 진행했거든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안 남편이 놀라서 우리에게 쫓아왔고 우리는 셋이서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이건 약속하고 다르잖아요. 라며 남편이 언니와 저에게 따졌지만 약속? 무슨 약속이요? 우리가 언제 약속했던가요? 고모, 우리가 무슨 약속했어요? 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 올케 언니의 말에 아니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던 남편이 방방 뛰었어요. 진짜 이럴 겁니까? 장난치는 거죠?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라며 올케 언니를 바라봤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바람 피운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는 건가? 바람 피웠으면 벌 받아야죠. 앞으로 우리 고모 직접 만나지도 말고 전화 통해서만 얘기하시죠.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던 순간 남편이 욕을 했어요. 그곳이 카페 아니었는데 굉장히 크게 욕을 했어요. 야,
네가 지금 사람 가지고 놀아? 장난해? 라고 말이죠. 남편이란 인간 역시나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네요. 야, 바람은 네가 펴놓고는 왜 우리한테 화풀이야? 누가 너한테 바람 피우래? 그것도 1년 동안이나 그래놓고 네가 사람이냐 이 미친놈아? 라고 올케 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평소에 욕을 잘 못하는 언니의 욕은 정말이지 어색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눈이 돌아갈 대로 돌아가서는 야, 네가 하라고 시켰잖아. 그리고 네가 소송 안 한다며? 남편은 짜증까지 내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그런 말 한 증거 있어? 증거 있으면 증거 내놓으라고. 올케 언니도 지지 않고 목소리를 한껏 높여서 말을 했어요. 아이씨 진짜 어이가 없네. 라며 남편이 올케 언니를 마치 때릴 듯 손을 올렸고 그런 남편을 보며 올케 언니가 야 이 새끼야 왜 때리게? 때려봐. 그럴 배짱도 없는 놈이 라고 말을 하면서 남편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그런 올케 언니 행동에 남편이 순식간에 올케 언니 뺨을 내리쳐버렸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올케 언니가 뺨을 맞는 소리가 정말 크게 들렸어요. 옆에 있던 제가 깜짝 놀라서 언니 괜찮아요? 라고 묻고는 야 이 미친놈아 네가 뭔데 우리 언니를 때려? 라고 하고는 제가 똑같이 남편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든 순간 올케 언니가 그런 저를 급히 뜯어말리고 고모 저 턱 돌아간 것 같아요. 어떡해. 진짜 고모 저 입이 안 다물어져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다급하게 말했어요. 그런 올케 언니 모습에 저도 당황하고 남편도 조금 놀란 모습이었어요. 저는 올케 언니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렇게 병원에 간 김에 올케 언니는 병원에 입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말이죠. 올케 언니는 경찰과 함께 카페 안에 있던 CCTV를 확인한 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을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올케 언니가 정말 대단했던 것이 말이죠.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을 만나기 위해 카페에 갔을 때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먼저 왔었는데요. 그때 카페 주인에게 혹시 여기 CCTV가 가장 잘 보이는 장소가 어딘가요? 라고 묻고는 그 자리에 앉았거든요. 올케 언니는 모든 것을 그냥 하는 법이 없었죠. 머릿속으로 이미 다 계산을 하고 행동을 했던 거예요. 혹시 남편이 손찌검이라도 하면 그것까지 놓치지 않겠다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단번에 뺨을 때리려고 했을 때 다급하게 막은 거고요. 그럼 쌍방폭행이 되니까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진퇴양난의 상황이 됐어요. 폭행죄로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아야 했고 이혼 소송도 해야 했고 말이죠. 남편이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보며 저것들이 저를 속인 거예요. 저는 저것들이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라고 울부짖었대요. 남편에게 경찰관이 아니 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상간녀와 바람 피우는 연기를 하라고 한다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 사람 이거 안 되겠네. 당신 바람 피워놓고 뭘 잘했다고 소리를 질러 지르기는. 당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당신이 그 아줌마 때리는 게 CCTV에 다 찍혔고 합의도 안 해줄 것 같던데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라며 한심하단 듯이 말했어요. 그리고 그런 경찰관의 말에 남편이 진짜 돌겠네. 저 여자들한테 속은 거라니까요. 라며 머리를 감싸 안았는데요. 아주 꼬시다 못해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빌고 또 빌었어요. 시부모님도 사과를 하겠다며 찾아왔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아들이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좀 심한 거 아니니?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 네가 다 시켜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던데 그러지 말고 네가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던 남편이 순간 욕을 했는데요. 시부모님에게 이미 깨진 그릇을 다시 이어붙인다고 새 것이 되진 않죠. 이미 신뢰가 깨질 대로 깨져서 절대 안 되죠. 그 사람이 상간녀에게 보낸 문자 보여드려요? 그 문자에 제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 찾아오지 마시고 제 변호사랑 이야기하세요. 라며 제가 일어났는데 어디서 저런 독하디 독한 잡것을 만나서는 처음부터 내가 더 강하게 결혼을 반대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곳을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당신들이 그럴 때가 아닌데 라고 말이죠. 그렇게 얼마 후 시부모님이 우리 부모님과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려왔는데요. 올케 언니가 단숨에 내쫓아버렸어요. 올케 언니가 별말 안 하고 바로 전화기를 들더니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한참 나중에 들어보니 상간녀도 상간녀 남편에게 이혼 소송 당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둘 다 회사를 그만뒀고 말이죠. 이미 그 전부터 안 좋은 소문이 돌았던지라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네요. 결국 둘 다 무언의 압박으로 사표를 냈고 말이죠. 그렇게 남편과 상간녀는 정말 탈탈 털렸다네요. 이번 기회에 본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주 처절하게 깨달았으면 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말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들 올케 언니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아주 똑소리가 나더라고요. 다만 우리 오빠만이 내가 진짜 무서운 여자랑 살고 있었어. 여보, 나는 절대 바람 안 피울게. 라며 말을 하기도 한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언니 없었다면 그냥 앉아서 당할 뻔했네요. 그리고 전 남편 놈은 어차피 회사도 그만둬서 지금 백수라고 하던데 그냥 이번 기회에 연기를 좀 해보면 어떻겠니? 연기는 아주 잘하더라. 그리고 저는 결혼 후 회사도 그만뒀었는데 지금 다시 취업 준비 중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제 삶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힘내셨으면 좋겠네요.